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주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년 의대를 해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 서울대나 그 이상 의대를 갈 수 있는 급의 학생들인데, 그중에는 거기에 갈 만큼 이렇게 도달한 학생도 있고, 머리는 좋은데 왠지 모르게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해서 데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대에 무난히 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 그것은 제가 처음에 아이를 받아들일 때 초등학생 과정에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을 꼼꼼히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공부가 이렇게 진행하기가 수월하고 이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해 왔는데, 오늘은 서울대나 의대를 무난히 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의 공통점만 모아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학생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나라는 학교 오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두세 시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두세 시간,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밥도 주고 재미있게 놀다 공부 조금 하고 가니까 행복 지수가 높고 만족 지수가 높다는 거죠. 학교 가는 데 대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오는 게 좋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실정을 제가 보면은, 제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은 아마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를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고3에 왔을 때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다른 건 다 일단 접고 초등학교 때 꼭 할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수학은 전부 다 연산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개론이고 조금씩 건드리는 파트마다 다 개론이기 때문에 애들이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의 연산이에요. 고3이 돼가지고 수능 수학을 만점 맞는 아이하고 1등급을 받는 아이의 계산 속도를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은 놀랍게도 수능 수학이 30문제를 100분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5문제 중에서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는 딱 한 문제 정도예요, 요즘은. 그런데 3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풀어오는 스피드가 만점을 맞는 학생은 45분에서 50분. 그러면 나머지 5문제를 푸는데 50분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수학 개념이 어떻고 어려운 문제가 어떻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했지, 아이가 나중에 볼 수학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안 해요.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는 거지. 빠른 속도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느냐? 25문제를 푸는데 30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산 속도인데, 연산 속도는 거의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덧셈 문제를 100개를 내주면은 한 97, 8개 맞췄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아우 잘하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곱셈 문제 100개 중에 한 뭐 99개를 맞췄다 그러면 아우 잘하네 이만하면 됐어.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연산은 틀리면 안 돼요. 그게 틀리는 건 거의 습관적으로 틀리거든요. 그게 고3까지 이어진답니다. 현재 고3을 봤을 때. 그래서 100문제를 풀어서 만점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100문제가 많으면 50문제로 줄여도 돼요. 단 50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처음에 50문제 푸는데 50분 걸렸다 그러면 자꾸 줄여줘야 됩니다. 시간을. 스피드 있게 빨리 풀되 정확히 푸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서 연산하다가 버벅거리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벅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틀리지 말아야죠. 요즘 아이들 고3 애들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수학을 하되 자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푸는 거. 일단 속도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은 많이 줄여질 거예요. 이거를 6년 동안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우리 때는 주산반도 있었고 뭐 암산대회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그 스피드를 많이 길러줬어요. 지금 초등학교 주산반 없잖아요. 다 계산기 쓰지. 그런데 시험장에서 계산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한 가지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연산에서는 꼭 100점을 맞아야 되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우리 때는 조회가 있었어요. 운동장에 쫙 세워놓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교실에서 이렇게 차렷해놓고 집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교련 선생님이 줄 서 해놓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줄 서서 열중시간 차려 시켜가지고 뒤에서 딴짓 하면은 어떻게 교련 선생님께서 날라오죠. 날라와서 3단 옆차기로 타닥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집중력이 없어질래야 없을 만큼 집중을 했죠. 잠시나마라도 그런 훈련이 되는데 한 20년 전부터 학교에 도입된 게 무슨 열린 교육인가? 한번 초등학교 교실에 한번 가보세요. 슬그머니 가서 복도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집중력 훈련, 수학에서 연산. 그 집중력 훈련을 못 시키니까 이건 부모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지만은 이 학원만은 꼭 다녀라 하는 게 바둑 학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능 시험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해질 무렵까지 집중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거의 다. 상위권 조금 빼놓고는. 그래서 취미 겸 바둑은 6년 동안 열심히 시켜라. 가서 노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퍼즐을 하라. 퍼즐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명화 같은 걸 가지고 100조가리를 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100피스짜리, 200피스짜리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는 10,000피스짜리도 제가 봤거든요. 그 10,000피스짜리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교도소에 무기징역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한 1,000피스를
1년에 한 개씩만 좀 시켜주세요. 아마 한두 달 걸릴 거예요. 하나 하는데. 그래서 장난감은 꼭 그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이렇게 맞추는 무슨 고고 하는 그거요. 그걸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큰 걸로 맞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걸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손가락 힘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피아노 학원을 가더라도 이 건반을 두드리는데 아주 힘차게 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보내도 애가 실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은 어렸을 때 애들끼리 모여서 놀자 이러면은 이제 집에 있는 장난감들 다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애들은 뭐 총, 칼, 뭐 제트기, 비행기 이런 거 들고 오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레고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수학하고 집중력을 했으니까 제일 또 중요한 국어. 제가 그 동기 모임에 이렇게 가끔 가면은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처장이 있어요. 친구가 뭐 술 한잔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걔는 뭐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내가 심심하면 툭툭 치고 다녔던 애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요번에 그 논술 시험 문제 나는 거 나 한 문제만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까 이 친구 농담인 거 알고 피식 웃으면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그 뼈 있는 한마디가 야, 논술 글씨만 알아보게 써도 일단 통과돼.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저 새끼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해서 아이들한테 글 쓰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열이면 아홉이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써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안 되면 이 고등학교 때 못 고치거든요. 고등학생들 내가 막 나무라면서 제발 글씨 똑바로 써라 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또 쓰기 시작하면은 똑바로 쓰는 것도 못 알아보게 써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시중에 보면은 글씨 잘 쓰는 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씨 하나만큼 스파르타식으로 꼭 시켜달라.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때는 뭐 경필분이 이래가지고 글 쓰는 반도 있고 그랬잖아요. 쓰기.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고3이 돼서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은 타자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쓰잖아요, 손으로. 이때 큰 문제가 돼요. 글씨 때문에. 정말 알아보지 못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쓰기, 일단 글씨 잘 쓰는 거,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한자. 한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꼭 천자문을 띄워주라. 이걸 안 해주면은 고등학교 국어가 가장 문제가 돼요. 지금 국어가 전체적인 과목을 지배를 하거든요.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은 전체 과목을 못 해요. 특히 탐구 과목.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꼭 그 독서에 집중을 하되 뭐 어려운 책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뭐 만화책도 좋아요. 읽고 정확히 읽고 그리고 그 한 장에 이렇게 뭐 나무꾼과 선녀 이렇게 나오면은 몇 장을 읽힌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 꼭 물어보고 그런데 국어를 할 때는 아이들이 꼭 필수로 지참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사전을 안 봐요. 서울대나 의대 간 애들은 딱 붙잡고 사전 하면 사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외에 애들은 사전이 아예 없어요, 애들이.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사전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전을 가지고
자기가 읽는 문장 속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꼭 찾아보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 이게 습관이 돼야지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더라도 문장 속에 있는 어휘, 그 중에 한자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그 고등학교 상위 그룹, 아주 초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이 하루는 저에게 물어봐요. 3학년 올라와서 학교 그 정문 앞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잖아요. 어느 선생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런 문구가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런데 와서 묻는 말이, 선생님 그 부임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몰라요. 그건 뭐 발령받아가지고 근무한 데로 가는 곳이 그게 부임인데, 옛날 애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야, 발령받아서, 명령받아서 그 가는 게 그 부임이야. 이랬더니까 또 하는 얘기가 발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발령이란 명령을 내리는 거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한자어를 지금은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그래서 이 독해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영어 문장에 모르는 어휘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뭐 그 정도냐. 또 뭐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식품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이 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뜨뜻한 곳에다가 보관하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배웠던, 어설프게 배웠던 한자를 이제 써먹어서 상온이란 뜻이 높은 온도로 아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 틀을 잡아줘라. 그건 옆에 꼭 사전을 끼고 어떤 글을 읽더라도 자기가 이 어휘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를 이렇게 따져보도록 해서 모르면 즉시 사전을 찾아봐라. 이게 초등학교 때 안 되면은, 초등학교 때 한 가지 뭐 상온이나 뭐 발령 이런 걸 배워가지고 계속 써먹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와야 독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나는 이 한자가 부족해서 아무리 배워봤자 써먹지 못해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때 꼭 시켜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천자문은 6년이라는 세월 중에 그건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와서 내신이라는 게 대학에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훨씬 유리하게 돼요. 고등학교 수업 과목 중에 한자 그 과목이 있거든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있어요. 연습을 해온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한문 공부를, 시험 공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 한문을 시간 있을 때 천자문을 해라. 그래서 일단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해라. 그리고 시간을 줄여라. 그 다음에 국어는 책을 읽고 읽을 때 문장 속에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는 꼭 사전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천자문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쓰기. 이거는 부모가 두들고 패서라도 고쳐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는 고칠래 고칠 수가 없어요. 전국의 학생, 학부모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가 커서 고3에 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됐으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울대나 의대 가는 아이들의 공부를 해와 초등학교 때 공부해왔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초등학교 때 이것만은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